지금까지 PDF로 버신 수익? 하루에 2,500만 원이 팔린 적도 있고 우와, 한 봐요? 달에 1억이 팔린 적도 있고.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진입해서 나는 1,000단위 이상을 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1,000단위를 기대를 한다면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무조건 진입을 하라고. 권 팀장님은 PDF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4년 정도 정수기도 팔고 광고도 팔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맺는 것도 하고, 그때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걸 저도 몰랐었어요. 어느 순간 현타라는 게 엄청 세게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대 액수로 받아봤던 게 1,500까지 받아봤거든요. 영업하면서. 네. 한 달에 1,500 팔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이제 다 반납을 해가면서 쫙 팔아. 다음 달에 리셋돼. 그럼 또 네. 그걸 해야 되네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게 쌓여가는 일이라는 게 좀 없을까 하다가 전자책이라는 게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뭔가 수입 창출 방안이 있다라는 걸 이제 듣고 영업사원 했던 이제 세일즈의 노하우를 한 100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어요. 아, 내가 영업했던 노하우를 네. 가지고 전자책으로? 네.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교육 자료를 만든다라는 좀 생각으로 영업사원의 모든 걸 이제 담아가지고 전자책을 탕 썼더니 그게 500만 원이 팔린 거예요. 한 권에 얼마였어요? 한 권에 77,000원 주고 팔았어요. 아, 내 노하우니까 내가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던 거니까.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를. 근데 어떻게 팔아요? 영업 잘하는 법, 세일즈 잘하는 법, 영업 교육, 뭐 세일즈 교육 이런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한 글 5개인가 8개인가 깔아 두은 다음에 요 안에서 이제 판매가 일어났어요. 온라인에서 팔 상품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시다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전자책이라는 카테고리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전자책 탭도 있고 클래스 101, 뭐 타링 뭐 다 있죠. 파는 데가 많죠. 전자책만 전문으로 파는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와디즈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점점 포화가 됐어요. 많이 달라졌다. 판매량이 있어서 수요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장점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단점도 우리는 판매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뻔한 내용을 부풀려가지고 쓴 다음에 잘 팔아. 근데 까보니까 막상 책 내용 짜집게 한 거나 유튜브 영상 짜집게 한 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사기에 가까운 이런 전자책들이 점점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낮은 전자책이 많아지니까 뭔가 이거 구입하던 사람들도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네요. 그죠. 종류가 많아졌다, 막 이것 때문에 포화 시장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1,000단위 이상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진입해서 나는 1,000단위 이상을 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1,000단위를 기대를 한다면 전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랑 타겟팅된 트래픽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 안 팔린다고 봐요.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뭐 전자책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채널은 동기부여로 이제 꽂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동기부여로 막 손흥민 아버지가 나오셔서 막 남자는 뭐 자신감 이런 걸로 이제 조회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정작 여기서 인스타그램을 판매한다 그러면 이거랑 결이 안 맞는 거죠. 제가 맛집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영업 잘하는 법을 거기서 팔았을 때는 안 팔릴 수 있다. 안 되죠. 퍼스널 브랜딩이랑 그리고 타겟팅된 트래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타겟팅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팔지부터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PDF를 판다, 인스타그램 교육을 한다. 그럼 내가 먼저 인스타그램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테스팅을 해보고 해시태그는 이런 거를 썼더니 터졌다. 릴스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1분짜리를 구성을 하면 10만, 100만 조회수가 터진다. 이걸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 알려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테스팅하고 기록을 해나가고 과정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고 내가 먼저 해봤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노하우를 이제 점점 공유를 해나가면서 상호성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먼저 값진 정보들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고맙고 과연 저 사람이 교육을 하는 거에서는 얼마나 값진 정보들이 나올까, 관련된 사람들만 쫙 모아 여기서 장사를 해야지 엄한 데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게 PDF.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거를 풀다가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뭐 PDF를 쓰고 이러다 보면 지식이 매몰돼요. 그거를 막 몇 년째 우려먹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순간에 저는 지식 창업으로는 승산이 아예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노하우는 뭐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PDF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키냐면 최앞단에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옮겨 담으면 기존에 있던 전자책이 계속 강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100페이지짜리가 150페이지가 되고 200페이지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한 번 사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업계에서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띄고 있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이제 대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세일즈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딱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지금 사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는 지금 아까 말했던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타겟팅된 트래픽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노하우를 좀 나눠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지금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PDF랑 VOD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면서 업데이트 된과 동시에 가격은 인상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야겠다. 지금 쌀 때 사야겠다. 이 마음이 좀 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깨버리는 거죠. 본인님은 여러 개의 PDF를 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방식을 추천하시네요. 저는 각각마다 타겟팅된 트래픽을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 스터디로 유입이 된 사람들이 글쓰기를 관심이 없어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하는 사람, 글쓰기 하는 사람, 공간대역 키워드 잡아가지고 노하우 풀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은 내용은 PDF를 확인을 하면 된다. 각각이 있어요. 제 브랜드 명이 돈 버는 공략집이에요. 철학은 뭐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본 모든 돈 버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포괄이 딱 되죠. 미래까지 고민을 해보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표본이 넓게 포괄적으로 좀 브랜드 명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전자책으로 하신 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진짜 책도 내시고 약간 그죠.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그죠. 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을 다 해봤거든요. 각자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전자책은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그쵸. 나 지식을 너한테 전달을 할게. 그런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이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투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성이 다르고 여기는 쌍방향적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이게 상호 보완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누군가가 밀착으로 조금 터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블로그와 관련된 찐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찐 애로사항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추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메모장에 항상 기록을 해두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게 고민이었구나. 그럼 이거를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진짜 고객이 걱정을 했던 거, 고민을 했던 거 요거를 여기에 옮겨두면 사람들은 더 궁금해하겠죠. 나도 똑같은 고민했었는데 저기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서 더 잘 팔리고 컨설팅으로 수익도 얻고 또 더 PDF도 더 잘 팔고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하는 게 사실은 전문성을 높이면서 수익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죠.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 그렇구나. PDF를 할 때 네. 제일 사람들이 그래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를 뭘로 하지?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개꿀팁인데 무조건 이미 검증된 주제로 진입을 하라고 해요. 전적으로 시장에 내놨을 때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주제를 그게 없으면 사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선 트래픽을 우리가 창출시킬 수도 없고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미 형성된 시장 안에서 그냥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크몬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전자책이 가장 많으니까 검색을 해봐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 볼 수 있어요? 크모에서? 크몬에서 판매자를 클릭을 하면 몇 네. 개가 팔렸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강사라는 사람의, 작가라는 사람의 개성이거든요. 너네들도 나와 같은 이제 시행착오라든지 시간, 에너지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으로 땡겨오냐. 그래가지고 저는 주제를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를 하고 이미 되는 시장에 진입을 하자. 그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보통은 크모에서 제일 많이 보나요? 저는 크몽이랑 종이책도 좀 많이 보고 제가 종이책을 써보니까 확실히 잘 되는 주제, 책 제목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시간관리법이라도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이 있었고 하버드 시간관리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면 하버드라는 게 관심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메이크 타임이라는 게 훨씬 잘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좀 많이 해요. PDF가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와디즈가 펀딩 제도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 1억 정도 벌어봤거든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PDF 오픈하고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상품 가격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무조건 되는 시장만 들어갔잖아요. 이거의 메리트는 뭐냐면 이미 가격 설정의 평균 가격대가 존재해요. 그럼 그거보다 무조건 20%에서 40% 싸게 해요. 그래서 전자책만 이제 그렇게 가격을 구성을 하고 본 상품, 미끼 상품, 프리미엄 상품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을 많이 하잖아요. 네. 프리미엄 상품은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상품이 저렴해 보이려고. 미끼 상품은 20%에서 40% 저렴하게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컨설팅을 넣거나 VOD 강의를 또 추가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 라인업까지 결정을 해나가면서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럼 와디즈나 크몽이나 이런 데서 할 때 내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 각각의 플랫폼에서도 광고를 해주나요? 내가 해야 돼요.
다 완전히 네. 다 내가 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진짜 착각을 하시는 게 크몽에 올리면 전자책과 관심된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 그 안에서 골라서 이제 선택을 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가 트래픽을 창출을 해서 어쨌든 지수가 높아지면 좀 상단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메리트가 그래도 조금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통제가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 트래픽은 내가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라는 사람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조건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SNS는 같이 가는 네. 거네요, 무조건. 필수 불가결한 그냥 요소인 거죠. 아, 내가 광고도 다 돌리고 내가 파는 거면 나만 팔아도 되는데 굳이 크몽이나 와디즈 이런 데서 파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서 받으면 입금 확인을 해야 되고 댓글 달아줘야 되고 보내줘야 누락됐고 환불 처리해야 되고 이게 귀찮으니까 크몽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 기간을 보통 2달을 잡아요. 본 판매 기간 그리고 상품 준비 기간, 발송 기간 이게 자동으로 알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고 본 상품에서 이제 결제 알림 서비스가 가고 뭐 결제 오늘 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수수료를 지불을 해도 아깝지 않다. 어쨌든 플랫폼을 이용하면 내가 수수료를 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편리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이 아 나는 이것도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몽에 자동 전송 기능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맨 처음에. 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광고비를 태울 예산도 있고 그러면 한번 이참에 각 잡고 와디즈를 들어가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한번 좀 나눠서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 난 그냥 100% 순수익을 벌고 싶다. 그럼 블로그에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그냥 내가 파는 걸로? 네. 여전히 되게 잘 되는 시장이네요? 충분히 아직 안 팔리는 시장은 아니다. 보통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어떤 내용이냐, 웹페이지냐, 어떤 거랑 연결을 할지도 뭐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주일에서 많으면 한 달? 30페이지는 이틀, 3일에 쓰는 경우도 있고 조금 길다, 일주일. 그리고 진짜 검열까지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로 이제 이틀을 쳐봐야겠다. 한 달을 좀 시간을 갈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뭔가 잘 쓰고 혹은 쉽게 쓰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나요? 저는 글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게 써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쓸지가 이제 보여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차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제목은 뭐 당연한 거고 목차부터 정하면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가 이제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금 쉽게 생각하면 좋을까? 만약에 11개의 챕터가 있으면 11개의 칼럼을 쓴다 생각하면 진짜 부담감이 많이 내려가요. 이 틀을 만들고 소스를 대입을 하고 점점 완성하다 보면 천자 만드는 거 진짜 쉽거든요. 10개 챕터 1000자씩 1만자 1만자를 이제 하루에 30분씩 쓴다 하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칼럼 1개씩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쉬워지죠. 그리고 마지막 10일을 딱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토하고 살을 더 대입하고 추가 사례를 넣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강화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진짜 빨리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좀 찍어낼 수가 있다. 아 왜냐면 그날 당일에는 1번 칼럼에 대한 주제만 생각하니까 퀄리티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노션을 쓰거든요. 노션에 각 챕터마다 페이지를 만들어. 분명히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안 해요. 1번을 쓰다가 갑자기 5번의 주제가 뭔가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다. 뒤로 클릭을 해가지고 5번 페이지로 들어가요. 뭔가 이런 내용 써야겠다. 1, 2, 3, 4, 5 다 달아두고 7챕터까지 썼을 때 8챕터는 너무 쉬워진다. 왜냐면 연쇄적인 사고가 이제 쫙 흐르면서 8번에는 이미 소스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노션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목차 기능이 있어요. 목차만 클릭하면 바로 그 목차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노션으로 정말 최종본까지 나오는 건가요? 노션에서 땡땡땡 3개 누르고 PDF로 이제 변환하면 그럼 바로 네, 바로. 그거 여쭤봐도 돼요? 지금까지 PDF로 버신 수익? 하루에 2,500만 원이 팔린 적도 있고 우와, 한 달에 1억이 팔린 적도 있고 그래서 우와. 그냥 누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아 PDF 글 써서 무자본 창업 아닌가요? 진짜 무자본이야. 네.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자책을 단지 쓴다고 해서 잘 팔리는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내용들 다 참고를 해서 좀 명확한 전략에 진입을 해서 전자책으로 수익화에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